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 스텝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비 드립은 500회 특집으로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근데 무비리치 지금 찍고 있는 게 100회째라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또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았다. 올해 든지 지금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제목은 은빛 살구입니다. 퇴근 후 뱀파이어 웹툰을 그리는 웹툰 작가이자 비정규직 웹 디자이너 정선은 남자친구 경현과의 결혼을 앞두고 서울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만 계약금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엄마 미연은 이혼할 때 전 남편 영주에게 받은 차용증이 붙은 색소폰을 건네주고 정선은 아버지 영주가 있는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 벌교 횟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선은 그곳에서 가깝지만 먼 낯선 가족들의 욕망에 휘말리게 됩니다. 피 터지는 혈육 해방일지 영화 은빛 살구였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독립영화죠. 일종의 독립영화인데 이번에 어쨌든 평단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만간 감독님이랑 한번 만나서 뭐 좀 식사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저를 불러주시나요? 가능하시면, 예, 스케줄이 맞으면. 저 안 불러줄 거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약간 웃을 수만은 없다. 그렇죠. 그 모든 가족들 안에 네. 나를 발견한다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다, 납득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조금 다 이해가 되고 모두가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내고 있구나. 여자친구가 청약에 당첨돼서 얘랑 결혼을 해야만 하는 그 남자애마저도 자신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막 그런 걸 많이 거기도 생각했던 배알이 꼴리는데 그러고 싶었겠냐고. 근데 여기서 잘리면 그쵸. 그 아파트를 얻을 수 없으니까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 버텼던 거죠. 사실 남자 좀 찌질해 보이지 또 그렇게. 그 여자애가 그렇게 되게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가 아빠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걸 또 다 받아들이고 또 언니 하고 또 걔가 막 따라다니고 그 걔도 음모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막 그 새엄마한테도 저한테 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른 취급했을 때 똑바로 하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막 뭐야 이게 뭐 한 3초? 10초? 뒤에 막 그런 식으로 막 치고 오니까 야 진짜 산이 녹록지 않다. 근데 거기서도 정말 또 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또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다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또 내 몫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솔직하게 잘 그려냈다? 좀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투잡을 뛰는 거잖아요, 정서가. 네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웹 디자이너를 하지만 사실 저녁 때는 흡혈귀를 소재로 한 웹툰을 쓰고 있고 웹툰 만화를 그리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연결된 게 지금 MZ 세대들이 자기가 번 그 수입을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메타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그 상상하는 장면들, 뭐 꿈꾸는 장면들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잘 연결시킨 것도 그 감독의 뭐 시나리오 작법이나 연출력도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나혜진이라는 정서역을 한 나혜진 배우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정혜 동생 배다른 동생 한 그 김진영 배우는 이걸 찍을 때 2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연기 막 시작할 때였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뭐 우리 안석환 배우야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그 능글맞은 연기를 너무 잘 소화해가지고 내 용돈이나 받고 가.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재미없지 않니? 근데 실제로 사실 또 그 새엄마 역의 주희 역을 했던 최정현 배우는 이런 영상 연기는 거의 안 하셨지만 굉장히 연극 바닥에서 오랫동안 또 연기력을 닦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독립 영화다 하면은 옛날에는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 뭔가가 빈 듯한 느낌들이 사실 많이 보였는데 이번 은빛살구 같은 경우는 그런 빈 곳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뭐 음악도 되게 잘 쓰셨고 미술도 나름대로 잘 쓰셨고 배우들 연기, 뭐 디렉션 뭐 이런 거 모두 다 너무 좋아가지고 키핑해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장편 그래서 이 감독님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죠, 좋죠. 네, 아니 굉장히 뛰어나신 능력을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뭐 이 감독님 작품에 좀 반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거는 다른 길이라는 거에 그 집중을 한 건데 사실 이 영화가 완전히 같진 않지만 약간 주제적으로 저는 일치한다는 게 전 설국열차였어요. 설국열차 보면은 이 꼬리칸에서 엔진칸까지 그 계급을 투쟁하면서 저기에 가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직진을 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인 송강호는 아니야 옆으로 나가야 돼. 옆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진짜로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라는 주제가 바로 설국열차였잖아요. 근데 정서가 그 결국에는 설국열차의 꼬리칸서부터 엔진칸까지 가는 길에 있다가 결국은 옆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막 정해진 요즘에 제가 제일 우리나라 교육에 불만인 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과가 뭐 점수 자기가 원하는 과들을 갔는데 요즘에는 막 1등서부터 20등, 30등까지 다 의대잖아요. 왜 그런 건지 이해를 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부모들도 난 이해가 안 가고 그걸 그냥 수긍하고 그걸 수용하는 아이들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이러진 않았는데 점점 더 이런 교육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옆을 좀 봐라. 앞으로만 가지 말고 이게 이 길이 정답이라고 한 적은 아무도 없거든요. 옆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오답이어도 가볼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핏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 때 새엄마는 원래 나빠야 되고 새엄마가 데리고 온 애들도 못 돼야 되는데 콩쥐팥쥐. 네. 근데 정혜는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언니한테 물론 뭐 약간의 목적이 있지만 마지막에 걔가 돈 받자마자 그 걔가 준 시계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핏줄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다. 좀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고 저는 다른 길도 물론 맞지만 저는 MZ가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좌절되는가 왜 그들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저 자신을 좀 돌이켜보게 됐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9천만 원을 줬어. 근데 그 9천만 원을 줄 아빠조차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90만 원씩 갖다 줘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저는 오히려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거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그 정도는 아니지. 자기가 참잖아. 며칠 동안 거기서 못 내려가고 굴욕을 참으면서 거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건데 결국은 근데 그것도 막 탁 시원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음모를 꾸며서 근데 봐봐 마지막에 또 엄마가 차용증을 또 쓰게 하잖아요.
7천만 원 빌린 거래서 그 자기 그림에다가 예. 쓰라 그러잖아요. 그- 피 같은 예. 그림에다가. 아니 내 말은 응.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우리 엄마 아빠 참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영화 보면서 나오면서 든 생각은 난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빨대를 꽂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빨대조차 없는 애들은 너무 괴롭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은빛 살구야말로 뭐 좀 전에 뭐 김혜린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현 시대에 우리가 삶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의 사랑을 뭐 아주 잘 받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도 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로서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가족 사랑이 처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시족 사회부터 우리 막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분리가 되고 요즘엔 이런 결혼해서 설되면 각자 집 가기 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세대라서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사실 연대하고 함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다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면서 살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 새엄마 입장에서 보면 새엄마도 이해가 가잖아요. 맞아. 그리고 뭐 이복 동생도 이해가 가고 뭐 주인공 당연히 이해가 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영주 그 안석환 배우도 뭐 잘 생각하고 말하세요. 잘 생각하고. 약간의 시간이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각서에 써 있는 게 있잖아. 뭐냐면 그래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하면 안 되고 막 이게 돈을 그 엄마가 빌려줄 때 원래 그 정서의 엄마가 빌려줄 때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결국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또 하고 있잖아. 이게 그런 어떤 본성, 관성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관성이 있다. 그 얘기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요. 잘했나요?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아차 지금 제가 구해준 것만 알고 계세요. 진짜. 막 머리 막 돌렸어 지금. 지금 안 돼. 그 사람을 이해하면 안 돼. 예.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실 상업 영화들 요즘 보면 시사회제 많이 가는데 미치겠는 영화들 너무 많아요. 이거를 이런 돈을 줘갖고 이렇게 만들면 결국 투자자도 망하고 이거를 보러 온 관객들도 돈 아깝고 영화들을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장만민 감독 응원하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거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OTT에서 만나실 수밖에 없는데 정말 강추하는 영화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많이 권했어요. 그래서 OTT에서 꼭 좋은 영화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